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새벽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떤지 중국 베이징 교민인 송문규 씨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 간수성 지역이 중국에서도 좀 산지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지역이라 좀 피해가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린샤주 지시산 현으로 예. 이것은 바오안족, 동샹족, 사라족 세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자치현입니다. 네. 이것은 간수성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황토고원과 칭장고원이 교차하는 곳으로 면적은 91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8만 명의 아주 작은 규모의 비교적 낙후된 지역입니다. 소수민족 인구가 이곳의 64.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의 소수민족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내진 설계나 이런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지진 피해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현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오전 간수성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하고 인접한 칭하이성에서는 여진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 발생지 주변에 주택,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상당 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진 여파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일부 교각의 위치가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주민은 자다가 봉변을 당했고요. 네. 검은 붕괴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이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중상자 또한 많아서 향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긴급 구조활동 지시했더라고요. 네. 구조 작업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시라도 빨리 수색 구조 작업을 개시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고 공무원의 지진구조 지휘부와 재난관리부는 국가 지진 비상대응 레벨을 2단계로 격상하고 구조 인력 4천여 명을 피해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텐트, 접이식 침대, 이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을 파견하고 구조대를 증원하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도 뭐 북극 한파가 몰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상당히 춥잖아요. 특히 이제 간수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북부 지역이잖아요. 지금 추위가 네. 구조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피해 지역은 해발 2,000m의 고원지대인데다가 또 최근에 중국에 몰아친 한파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늘 오전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뭐 빨리 좀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간수성은 지진이 잦은 다발 지역으로 이미 2013년 7월 빙시라는 곳에서 6.6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99명의 목숨을 잃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바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2008년 쓰촨성 원천 대지진의 여파로 간수성도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항상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글과 구조대를 응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재난 탈출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위에 좀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왜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 지진의 위력과 함께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지진 위력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번 간수성에서 발생한 지진은 최초에는 규모가 6.2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후에는 규모는 5.9로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되는 지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규모 5.8 지진이었는데 깊이가 13km에서 한 15km 사이 지역에서 당시에 발생을 했고요. 예.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5.9로 수정이 되긴 했지만 깊이가 10km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고산지대인데다가 위에는
굉장히 두꺼운 퇴적층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예. 지진 발생으로 땅이 크게 흔들리면서 건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명 피해가 크게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지진동도 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산악 지역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네.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러잖아요. 네. 이번도 뭐 퇴적층 말씀하셨지만 퇴적층 아래쪽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흔들리는 특성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산악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진은 이 안반 지역에서는 지진동이 약하지만 층에 지진파가 전달이 되게 되면은 진폭이 훨씬 더 크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 이것은 땅의 강도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고 진동이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산악지대 같은 데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를 동반하는 일들이 자주 있고 또 이 산악 지역은 또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없는 또 특수성들도 많기 때문에 네. 피해가 비교적 크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08년인가요? 쓰촨성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간수성 바로 옆이고 또 윈난성 대지진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네. 주변 아닙니까? 그 네. 주변 지역이 이렇게 강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간수성 지진은 그 지난 쓰촨성 지진과 상당히 유사한 메커니즘인데요. 예. 남쪽으로 보면 인도판이 바로 유라시아판, 이 중국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로 이 티벳 고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티벳 고원의 동쪽 가장자리가 바로 쓰촨성이고 그 가장자리 중에 이제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간수성이 위치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쓰촨성 그 2008년도에 발생했던 쓰촨성 지진으로부터는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위치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충돌력이 바로 티벳 고원 가장자리에 집중되게 되고 그 여파로 당시에 2008년도 쓰촨성 대지진이 규모 7.0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간수성 지진이 그곳으로부터 북쪽 지역에서 규모 5.9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올해 중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11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년의 수준입니까? 예, 중국은 내륙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적지만 바로 이 티벳 고원 가장자리 중심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과판의 충돌에 의한 충돌력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티벳 고원 가장자리나 티벳 고원 중심부 혹은 티벳 고원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하나의 충돌력에 의한 효과가 전달이 돼서 누적된 효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진들은 티벳 고원 주변에서 발생을 하지만 베이징이라든가 기타 여타의 지역에서도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 11차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네. 극히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꽤나 발생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고산지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특히 또 새벽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피해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조 작업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 구조 인력이 파견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산사태로 인한 이런 효과들도 다 그 구조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영향으로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튀르키예 지진이 이번 중국 간수성 지진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튀르키예 지진하고 이번 간수성 지진 간의 거리는 한 3,5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지진이 규모가 7.8로 큰 지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지진을 유발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거리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예 지진에 의해서 중국의 지진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자체로도 늘 응력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쓰촨성 지진에 의해서 보듯이 규모 7.0 지진은 이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는 꽤나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쓰촨성 지진 그 위치
지진에서만 3,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이긴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몇천 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규모 7.0이 넘는 지진들이. 예. 그래서 이런 지진들이 이 지역에서는 늘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촨성 대지진일 때 규모가 8.0이었나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다음 지진이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베트권 가장자리에 따라서 단층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은 한 곳에서 파수가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에 응력을 추가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촨성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스촨성 지진을 발생한 그 롱맹산 단층이라고 하는 단층대에서는 그 이후로 수년간 여진이 이어지게 되고 주변 지역에도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 간수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또 다른 단층대가 존재하게 된다면 다른 지진을 촉발하는 원동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튀르키예 말씀은 뭐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네. 주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깝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간수성에서 우리나라까지도 마찬가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는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 아무튼 규모 9.0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한반도 자체가 일본 열도 방향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로 한반도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바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규모 9.0 정도의 지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번 지진은 이제 비교적 이제 간수성 지진의 규모도 작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진에 의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뭐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진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계기 지진 관측 자료만 보더라도 규모 6.0이 넘는 지진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1952년도에 발생한 전란 중이긴 했지만 발생한 지진이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실제 분석한 사례를 보면 규모 6.2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근처 강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네.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역사서에는 규모가 6.0이 넘는 지진으로 평가되는 지진들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수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지진들은 한반도에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경보가 있어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재빨리 경보를 알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시민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대피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가스불 같은 게 끌 수 있으면 가스불 같은 거를 먼저 끄시고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진파가 지나갈 때까지는 탁자 밑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좀 흔들림이 안정화돼 있으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여진이 보다 더 큰 지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 경보가 나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하면 훨씬 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대피할 때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안에서 평상시에 지진 발생에 완벽한 대응은 어렵겠지만 좀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뽑은 한 주간의 이슈. 1위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정치 분야가 1위로 차지했는데요. 네. 장제원, 한동훈입니다. 역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부수안의 이제 무주공산 지역구에 대한 이슈이고요.
장지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사상구에서 어떤 의원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나오고